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서울에 있던 이제 정부는 완전히 이제 멘붕 상태였거든요. 그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이제 산팔도선 넘어서 이제 침략을 해 들어왔는데, 이제 전방에 있던 국군이 이제 막다가고 무너지고 하니까 사람들 막 피난 가고 정부도 막 짐 싸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후퇴라는 게 질서 있는 후퇴가 있고 무질서한 후퇴가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같은 후퇴지만 굉장히 큰데, 질서 있는 후퇴는 말 그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직을 수습해서 후퇴를 하는 거고, 무질서한 후퇴는 그냥 뭐 계획도 없고 조직도 와해되고 그냥 각자 도망가는 거죠. 그 북한의 탱크가 임진강 건너고 서울로 이제 세도에 들어오니까 정부는 이제 멘붕이었고 완전히. 게다가 이제 정확한 상황에 대한 어떤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조건 뭐 도망가야지 막 이래서, 또 시민들은 뭐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한국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부 요인들은 막 부랴부랴 자기들 짐 싸가지고 먼저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 휩쓸려서 이제 내려왔죠. 이런 무질서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모르니까, 북한군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국군이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또 서울이 언제 점령당할지, 당장 점령을 당하는 건지 뭐 이런 게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예요. 뭐 전쟁이 벌어지고 적군이 막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 공포감이 당연히 생기죠. 이건 어떤 삶이나 마찬가지인데, 잡히면 막 죽죠. 대통령부터 정부 요인, 공무원들, 시민들 전부 다 잡히면 죽는다, 이런 공포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공포심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이승만 정부는 당시 이제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 자체의 어떤 무능력도 뭐 항목을 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공포심을 억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탱크가 서울로 진입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막 짐 싸서 서울 버리고 서울 시민도 버리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이승만 대통령도 주변에서 빨리 도피해야 된다 하니까 막 부랴부랴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뒤늦게 상황 전해 듣고 나서 잠시 또 수원까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뭐 메가더 사령관도 일본에서 날아왔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대혼란 그리고 공포 이런 게 스스로 제어가 안 됐던 거예요.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국군이라고 뭐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명령이 제대로 떨어지기를 하나, 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겠죠. 하여간 한국전쟁 발발 초기 며칠은 진짜 대혼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습시켜준 게 누구냐 하면,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도쿄에 있던 메가더 사령관이 비행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오거든요. 그 당시 메가더의 직급이 미국 육군 원수예요. 미 육군 원수가 직접 날아왔으니까 당연히 패퇴하던 한국군의 사기가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부랴부랴 한강 방어선에다 이제 조직 재편해가지고 방어선 차리고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직적인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공포에 질리지 않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행동하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든 국방장관이든 참모총장이든 이쪽 선의 사람들이 겁에 질리지 않고 상황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하고 조직을 잘 추스릴 수 있었다면, 한국전쟁의 초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하고 서방이 이제 곧 러시아가 침공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빨리 수도를 버리고 피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그 수뇌부들은 키예프에 꾸준히 끝까지 남아가지고 방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초기 전세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전쟁 수뇌부를 또 제거하지 못한 푸틴의 러시아군은 오히려 리더십이 거꾸로 어긋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고전을 하죠. 서도가 좀 길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고 또 뭐 이제 국회의원이나 무슨 도지사 뭐 시장 이런 거 뽑는 거는 물론 법도 만들고 경제도 살리고 행정도 잘하고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뽑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 공포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쟁이들이라면, 조그만 위기에도 겁을 집어먹고 공포 질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지시도 못 내리고 그런 인물들이 그 자리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그 작은 위기도 크게 확산되고 조직은 단합을 못하고 와해되고 국가는 무너지는 거죠. 일개 검사였던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 검사에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할 때 그걸 뚝심 있게 반대했었던 그 모습이 여론에 먹혀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겁쟁이였다면,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막 한마디 하고 압력 행사하면 거의 깨갱거리면서 굴복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뚝심 있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겁쟁이나 좀 변덕스러운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이제 그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제 가결이 됐죠. 근데 그때까지의 어떤 이재명의 어떤 행보를 쭉 보면 과연 저게 제1야당의 대표가 맞나 싶거든요. 겉으로 말하기는 뭐 윤석열의 폭정에 항거하기 위해서 단식했다 뭐 이딴 소리를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무소속까지 합치면 국회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항의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단식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자기가 기소가 안 되려고 단식을 한 건데,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어. 심지어 개딸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돼서 재판장이 끌려갈 게 확실하니까 그 전에 이제 동정을 좀 받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어느 날 법을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나오라고, 경찰서에 나오라고 그 연락을 받자마자 나 밥 안 먹어 하고 들어 넣어버리고 가족들한테 동정을 얻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의무나 권위도 다 내던지고 하는 짓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그렇게 들어놓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가장이 저러니까 다들 불안해서 울어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딱 그 모양새거든요. 저는 이재명의 단식이 민주당 내 내분을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이제 봤었는데, 그게 이 때문이에요.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이름값 하나에 기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당대표가 드러넣어버리면 흔들려요. 저런 사람에게 의지해도 되나 하고. 윤석열처럼 뚝심 있게 큰 기둥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사정에 따라서 드러놓고 단식하고 막 떼쓰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근데 체포동의안 표결 보면 가결은 이게 됐는데, 이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표 차이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예전에 기권표가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몇 표가 가결표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주당 전체가 다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닥치고 공포가 다가오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을 좀 안심시키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사실 뭐예요? 이런 게 리더십이잖아. 근데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당대표가 단식한다고 들어놓고 나서 다들 마치 꿩이 사냥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눈 속에다 머리만 쏙 집어넣고 벌벌 떨고 있듯이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직자,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전부 다 움직이질 않아. 다 그냥 땅속에 고개 쳐박고는 눈치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게다가 당대표라는 인간이 표결이 가결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표결 전날에 SNS로 불결 좀 시켜주세요라고. 여기까지도 참 웃긴데, 더 웃기는 건 소위 이제 비명계, 비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자기들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났잖아. 막 색출한다고 다들. 이제 완전히 갈라선 건데, 사실상 이제 완전히 갈라선 건데, 그럼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또 여론전을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이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자기 행동이 올바르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가결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벌벌 떨고 있어요. 다들 숨어서.
뭐 어떤 의원은 그 의원도 비명이라는데 아예 부결표를 찍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인정하더만. 문자 폭탄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놈들이 전쟁 나면 문자 폭탄이 아니라 진짜 폭탄이 머리로 떨어질 때 국민들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내년 총선 어떻게든 공천받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기소당할까봐 무서워서 단식하는 당대표. 문자 폭탄 무서워서 비밀투표용지 인증샷 찍어 올리는 국회의원. 그리고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예전에 국정도움 요청한다고 불러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지 당대표 눈치 보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체포동의안 가결되니까 사퇴하라고 여기저기 압력이 하니까 거기 굴복해서 또 사퇴해버리고 네가 가결표 던졌지 하고 극성 지지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아유 저 부결표 찍었는데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막 이러면서 벌벌 떨고 아니 이게 제1야당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야 이게 어떻게 배가 침몰을 하면 선장과 승무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걸 무릅쓰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을 시키고 타이타닉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당연한 건데 아니 이건 무서워가지고 선장하고 승무원들이 승객들은 놔두고 자기들 먼저 탈출하는 꼴이야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금배지를 달아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금배지를 줘야 돼 굳이 우리가 내년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국정과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찌 될지.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바로 겁쟁이 리더거든요. 부패한 놈들은 그래도 자기들 재산을 지키려고 싸우려고 들어요. 부패한 놈들은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진 않을지언정 지 재산 지키려고 싸우려고는 해. 근데 겁쟁이들은 지가 가진 것조차도 내버리고 도망가요. 얼마 뒤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할 텐데 일단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판사 성향이 좀 약간 좌파 쪽이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재명은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 기각되면 공포심을 훌훌 털 수 있겠죠 자기는. 그럼 뭐 단식도 이제 할 이유가 없겠지. 근데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이 가만 놔두겠어요? 일단 가결표 던진 30명의 의원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보복을 할까? 이재명이? 아니, 딱 잘라가지고 보복을 한다 그랬고 가결표 던진 30명만 색출해서 보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청은 그럴 기회가 오면 딱 그놈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놈들 어중간하게 충성하는 놈들 다 죽이는 게 숙청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건 다 나와요. 아유 저는 가결표 안 던졌단 말이에요 하면서 와들와들 떨다가 잡혀서 죽는 거지. 얼마나 한심한 꼬라지예요 이게. 그 나이 먹고 나이도 적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다 60대 70대야. 아니 그 나이 먹고 국회의원이라고 나온 인간들 꼬라지가. 저런 놈들을 공천 주고 국회의원을 시켰던 문재인 정부가 어찌 보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을 저런 놈들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도 지금 꼬라지가 저럴 수밖에 없고 원래 이런 난국에는 할 말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움직여줘야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땅속에다 고개만 쳐박고 있으면 일은 돌아가질 않아. 그렇게 수습을 해나가는 게 위기 탈출인데 다들 이걸 벌벌 떨면서 단식하고 누워있는 당대표 손가락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구속영장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은 내부 청소 시작이에요. 웃기죠? 부결표 던져주고 수청당하는 놈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아니 많을 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야. 지금 이재명이 자기 쪽 애들한테 공천 주려고 기존 의원들 상당수 내칠 게 뻔하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반발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아유 나는 안 찍었는데 막 이러다 죽어.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척하다 수청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기는 확실하게 들었는데 꼬리 내리다가 또 죽고 에휴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국정을 맡기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국가의 중대사를 맡기면 안 되고 금배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뭐 국민의힘도 뭐 국민의힘 나름대로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총체적인 문제가 많아. 총체적인 위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180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 잘 하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